금요일입니다. 한 주간의 언론 보도를 분석하고 비평하는 와치독 감시견 시간인데요.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알파고 신하 씨 외신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리고 뉴스통신진흥회 구성이 지금 5달째 미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줄여서 이제 방심위 이렇게 우리가 부리고 있는데 방심하지 맙시다. 방심위원은 총 9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뉴스통신진흥회는 그 연합뉴스 사장의 추천권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중요한 기구들인데 정상훈 기자, 네. 왜 미뤄지고 있는 거예요? 그 위원들이 선임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출범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위원들 정치권에서 선임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추천해 주죠. 네네.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이 뉴스통신진흥회 모두 뭐 정치권에서 뭐 위원이나 이사들을 추천해서 임명을 하게 되는 구조인데, 네. 뉴스통신진흥회는 뭐 신문협회나 방송협회에서 추천을 합니다만, 네. 대체로 이제 정치권에서 추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지난 1월에 이 4기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4기 위원들의 임기가 끝났는데 네. 지금 5개월째 후임 위원들이 임명되지 않고 있고요. 이 뉴스통신진흥회 역시 지난 2월에 그러니까 5기 이사진의 임기가 만료가 됐는데 역시 이 4개월째 임명 소식들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들이 임명이 안 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스통신진흥회는 해야 될 일을 못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뭐 방송이나 뭐 인터넷 등에서 이제 벌어지는 좀 문제적 현상들에 대한 이 규제 그리고 제재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요새 이 방송 심의 규정이 뭐 너무 시대를 못 따라간다 뭐 이런 비판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방송의 공영성 그리고 공정성을 감시하는 기구이고 또 방송사들은 이 기구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말이라든지 좀 네. 이렇게 뭐 방송 내용이라든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제가 그런 방송하다가 상황이죠. 잘못하면 우리 담당 PD가 양복 입고 거기 가야 되거든요. 네, 양복 입는다는 표현이 뭐 네. 자주 나오는데 예. 여기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5개월째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인터넷상의 뭐 허위 정보라든지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이 민원은 쌓여가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이거를 조치를 해주세요라고 계속 민원을 내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뉴스통신진흥회 같은 경우에는 이 국내 최대의 뉴스통신사죠. 그러니까 연합뉴스의 대주주입니다. 네. 여기서 이 연합뉴스 사장을 선임을 하고 연합뉴스 사장이 연합뉴스의 방침을 정하고 또 이제 편집총국장도 임명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런데 이 뉴스통신진흥회가 멈춰 있으니까 이미 임기가 끝난 사장하고 편집총국장이 계속해서 업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연합뉴스 사장은 임기가 끝났어요? 임기가 끝났습니다. 네, 임기가 지난 지가 한참 됐는데, 네. 근데 계속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방심이라든가 뉴스통신진흥회 뭐 이사 이런 자리는 여기저기서 특히 언론인 출신들이면 가고자 하는 분들 또 아니면 뭐 줄이라도 돼가지고 뭐 가겠다고 하시는 분들 이전에는 많았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렇게 뭐 5달째 계속해서 공석으로 남아 있는 이건 왜 그러는 거예요? 뭐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 근데 표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 정치권에서 선임을 해야 되니까 네. 이 정치권 양측에서 얘기하는 거를 들어보면 일단은 서로 먼저 추천을 해라라는 게 이유입니다. 서로 먼저 추천을 해라. 네. 야당에서 먼저 추천해라 아니면 아니다 여당에서 청와대에서 먼저 해라 이런 건가요?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추천하는지 보고 뭐 거기에 이제 맞춤형 혹은 이제 맞대응으로 그 위원이나 이사들을 선임하려는 거 아닌가. 네. 좀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누구를 추천을 하면은 이 상대방의 좀 공세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또 이것 때문에 또 눈치를 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고요. 네. 근데 또 한편에서는 뭐 정부 여당에서는 좀 추천 인사들이 거론이 되고 있고 또 일부 추천이 된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네. 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혹시 그 야당이 그 위원이나 이사를 지금 추천을 하면 이분들이 이제 선임되면은 임기가 2년을 가야 되는데, 근데 내년에 대선이 있고 정권 교체가 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야당 몫으로 한 3명 추천할 수 있는 거를 여당 몫으로 한 6명을 추천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끄는 거 아니냐 좀 이런 비판도 한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러 시간을 끊는다고 해도 내년 대선까지 보낸다 그러면 한참 남았는데 네. 그걸 계속 공석으로 둘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알파고 기자. 예. 이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든가 연합뉴스사장을 뽑는 권한을 갖고 있는 뉴스통신진흥회 예. 이런 곳에 이렇게 정치권에서 그 이사 추천권 이렇게 운영하는 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제 다른 나라들의 사례들을 보면요, 그 나라가 권위적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기관들이 더 많이 생겨지고 이런 기관들이 임명되는 사람들도 다 정부로부터 임명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이 사실 민주주의 수치나 아니면 뭐 언론의 그 발언의 자유라든가 그런 수치를 좀 진짜 뭐 좀 약간 높은 나라이긴 하지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나 권위주의적인 기관들이 있고 그 기관들도 진짜 권위주의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사실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딴 나라에서는 이렇게 뉴스통신진흥회라는 무슨 기관이 있고 그 기관이 그 나라의 제일 큰 뉴스통신을 만들지는 않아요. 네. 뭐 물론 나라마다 이렇게 공용 뉴스통신이 있긴 하지만 거기 있는 사장을 대통령이 아니면 국회에서는 직접 임명하거든요. 네. 또 중간중간에 이렇게 다른 기관들이 없어요. KBS도 이사회가 있습니다만 이제 그 이사회 정관을 본다 그러면 정치권에서 누구를 뽑는다, 뭐 누구를 추천한다, 그 수가 정해져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건 없어요. 네네. 그런데 관행적으로 이제 정부 여당 쪽에서 뭐 한 6, 야당 쪽에서 3, 4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배분을 해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정부와 여당 추천위원이 6대 3의 비율로 이제 방심위도 이제 이렇게 뽑게 되고 있는데 이런 거 어떻게 보세요?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죠. 예. 이렇게 정치권에서 임명을 하는 구조이다 보니까 일단 이 정치권에 추천하다 보니까 이 언론하고 이게 큰 상관이 없는 정치인들이 많이 이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이 정당에게만 잘 보이면 되죠. 그러니까 이 활동을 하면서 정당에 잘 보여야 다음에 또 이사 자리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공영방송 이사라 아니면 이제 좀 이런 공영적인 이런 역할을 하는 이 기구들의 이사들이 좀 막말을 일삼거나 아니면 뭐 이제 정당의 전위대로 활동을 하거나 좀 그런 식의 일들이 계속 벌어졌었습니다. 네. 게다가 또 최근에 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기 동문들을 계속 추천을 해 왔었어요. 그러니까 그 국회의장 몫이 있죠. 네, 국회의장이 한 명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네. 원래는 3명입니다만 2명은 여야 교수단체 대표가 추천을 하고 한 명을 이제 국회의장이 추천을 하는데 네.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대전고 동문들을 계속 추천한 겁니다. 근데 처음에 추천했던 분이 이 세월호 보도 개입 의혹을 받았던 그 이장석 전 목포 MBC 사장이었고 예. 그 다음에 논란이 돼서 다시 추천한 사람이 과거에 이제 방송 출연을 대가로 금품을 받아서 유죄 선고까지 받았던 네, 이 대전고 동문인 이 김은영 전 원주 MBC 사장을 추천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논란들이 계속 이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사실은 해외 가면 특히 서양 나라들에 가시면 이런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위원회 임명되는 거는 언론사들이 직접 네. 언론사들끼리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언론사들이 좌우로 이렇게 갈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치권에 있는 그 인연 싸움이 더 이상 이제 거기에다가 안 하고 오히려 기자들이 대신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이렇게 추천권을 좀 이렇게 남용하지 말고 그러면 그래도 이제 이를테면은 이사회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주로 꾸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또 회사 사람들이 계속 또 이사회까지 또 가는 것도 문제가 좀 있어 보이고. 네네. 그럼 어떻게 추천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이 독일 공영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사가 한 500명, 600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에서 추천하는 게 아니라 네. 뭐 이제 하고 싶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막 이게 연령별 혹은 성별별 혹은 뭐 소수자까지 이제 배려를 해서 다양한 계층에서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배치를 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과거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론화위원회가 출범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뭐 모여서 이제 토론하고 논의를 해서 이 원전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론을 내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게 생각보다 참여율도 굉장히 높았고 또 많은 분들이 되게 진지하게 토론을 해왔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또 우리나라가 그 워낙 또 IT 기술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굳이 한 장소에 모여서 500명이 할 수 하기보다는 네. 그냥 핸드폰을 통해서 어떤 안건이 있는지 먼저 검토를 하고 또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좀 이렇게 정치권 추천이 아니라 좀 이렇게 국민들에게 국민을 위한 공영방송이고 또 국민을 위한 이 방송 관련 기구들이니까 이 열어두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네. 이 기관에 계신 분들은 이런 방심이라든가 이사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또
저기 주어지는 의무도 상당히 많아요. 이분들이 네네. 해갈 수 있는 게. 근데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잘 모르거든요. 지금 5달째 지금 공석이 되어 있고 이게 또 당장 또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네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치독 함께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제 가고 말씀 좀 나눠보죠. 백신 두 분은 백신 맞으셨어요? 저는 카톡으로 아니 회사 이름 말하면 안 괜찮아요. 되는데 네. 자녀 백신 신청을 방금 전했습니다. 아, 방금 전에 제가 했어요? 알려줬어요. 이런 멘트를 치려고 방금 전했어요. 아, 그 넣어놨어. 신청을 넣어놨어요. 예. 정상근 기자가 알려줬다고 하면 정상근 기자도 자녀 백신 신청해놨겠네요. 저는 어제 얀센 백신 접종했습니다. 아, 맞았어요? 네네. 아, 얀센 맞는 나이세요? 네, 민방위 끝물입니다, 제가. 예비군이니까 네네. 그렇군요. 먼저 맞으신 그렇습니다. 그 백신 둘러싼 보도의 행태가 많이 달라졌다는 이런 걸 좀 다뤄보려고 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 이전에 그랬습니다. 백신 불안, 또 백신 수급 상황 문제, 그리고 그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보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좀 많이 바뀌었다면서요. 백신 관련된 보도 형태가.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 언론이 백신 관련돼서 보도를 했을 때 뭐 크게 두 가지 형태였는데 네. 일단 첫 번째는 백신이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뭐 이 백신을 맞고 뭐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겼다거나 심지어 좀 외국의 어떤 좀 믿을 수 없는 좀 언론을 이제 인용을 해서 네. 다리가 폭파가 됐다라는 보도가 나온 적도 있었는데 아, 태권도 사범님. 네, 영국에서. 예. 네. 그런 보도가 있고 또 하나의 측면은 백신이 빨리 안 들어온다라는 보도였어요. 그러니까 네. 백신이 모자르다. 다른 나라는 이제 백신 접종이 빨라지고 있는데 수급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나라는 얘기했었죠. 모자르다라는 거였는데 사실 이 두 가지 주장이 좀 공존하기는 어려운 성격이거든요. 왜냐하면 백신이 빨리 들어오면 네. 그만큼 안전성에 대한 담보가 떨어지는 거고 백신을 안전성을 정확히 검증을 하고 들어오려면 이게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건데. 수급 얘기하면 안 되죠. 네, 근데 언론에서는 이 두 가지 비판이 좀 한꺼번에 좀 제기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붕어빵의 앞부분하고 뒷부분 동시에 먹고 싶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접어서 먹으면 되는데. 그런데, 예. 네, 이 지난달 27일부터 좀 변화가 감지가 됐는데 뭐 이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뭐 아예 그냥 우리도 백신 맞읍시다 좀 이런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7일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백신 접종을 하자. 네. 이 뭐 안전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괜찮다. 뭐 큰 문제 없다. 뭐 그리고 이제 백신도 잘 수급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보도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고 네. 이 다른 언론들도 이제 빨리 백신 맞고 뭐 이제 집단 면역으로 가자 좀 이렇게 보도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신 들어오지 않고 있다. 그리고 또 백신은 안 좋다. 문제 있는 것 같다.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백신 맞고 나서 사람이 죽었다. 뭐 이런 보도들 계속 나왔는데 네네. 지금은 백신 맞아야 된다. 그리고 저도 한번 맞아봤습니다. 이런 체험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체험기도 계속 나오죠. 네. 뭐 빠르게 이렇게 뭐라고 그냥 후회를 해서 그런 식으로 보도해 주니까 감사하죠. 끝까지 이렇게 너무 빨리 태세 전환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대세 전환 자체가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나마 그래도 해줘서. 예. 외국에서는 이 백신 접종 관련해서 어떤 아니 보도 행태를 물론 했어요? 외국에서도 이렇게 백신이랑 관련된 이렇게 병에 걸리거나 부작용이 나왔던 사람들을 보도하긴 해요. 근데 네. 보도를 했을 때 일종의 좀 약간 선전으로 보도한 거 아니고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연결돼서 좀 약간 진짜로 국민한테 알려주려는 마음으로 부작용이 있었던 사람들이랑 관련된 좀 생생히 정보를 줘요. 예. 근데 뭐든 저는 한국 말고는 이렇게 백신에 대해서 주류의 매체들이 부정적으로 보도를 한 걸 못 봤어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부정적인 거예요? 지난번 독감 백신에서도 엄청나게 무슨 뭐 카운트 셌었잖아요. 독감 백신을 맞고 이후에 사망한 사람들. 네네. 그래서 이제 독감 백신 상당 부분이 또 폐기가 됐었던 좀 그런 좀 아픔도 있었는데. 네. 근데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좀 이런 보도들이 그러니까 뭐 백신이 물론 이제 이 백신이 인류가 처음 맞는 백신이고 그래서 이 안전성을 검증을 해야 되는 건 언론의 역할임에 분명합니다. 이제 분명한데 근데 좀 이렇게 다른 면들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독감 백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독감 백신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죽었다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왔는데 그러면 그 이전 연도 또 그 이전 연도에는 이 독감 백신 접종 이후 사망한 사람이 얼마나 되고 네. 또 이 평균적으로 또 그 연령대 사람들이 하루에 얼마나 사망을 하는지 좀 이런 여러 가지 통계들을 좀 비교 분석해봐서 그렇죠. 그런 걸 줘야 돼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독감 백신의 영향인가 네. 혹은 이제 코로나 백신의 영향인가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중계식으로 계속 보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신을 맞은 사람이 이후에 이제 사망을 했다라거나 혹은 이후에 좀 부작용을 앓고 있다. 물론 뭐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이 백신의 안전성을 이제 검증을 해봐야겠지만 이렇게 중계식 보도가 이어지면은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한동안 우리나라가 이제 백신 접종 예약률이 높아지지 않아서 굉장히 좀 고중력을 치렀죠. 알파고 기자. 네. 알파고 기자 주변에 이제 친한 기자들 많이 있는 거 제가 네. 잘 알거든요. 네. 그렇게 부정적인 보도를 했던 그 기자들 네. 요즘 백신 맞고 있답니까? 그분들이랑 연락이 요즘은 잘 안 되니까 못 풀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기자들도 백신 요즘 접종기 하는 거 보니까 많이 맞고 있는 것 다들 같더라고요. 페북에다가 난리를 하고 있어요. 나 이렇게 맞았다 인증사까지 올리고 있죠. 그래요. 정상훈 기자 주변에서는 많이 맞고 있죠. 뭐 많이 맞고 있고 그 얼마 전에 이 조선일보가 보도뿐만 아니라 그 사보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사보.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신문을 내는데 네. 여기서도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뭐 위험하다고 하는데 뭐 전혀 위험하지 않다. 네, 이거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다. 그러니까 백신을 우리 사호들도 빨리 맞읍시다. 좀 이렇게 또 이게 백신 접종을 이제 권고하는 그런 내용이 조선일보 사보에서 우리 기자분들, 우리 직원분들 백신 빨리 맞읍시다라고 얘기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 아스트라제네카가 누가 위험하다고 하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괜찮다. 빨리 접종하자. 알겠습니다. 네. 0409님 기사로는 백신에 대해서 문제 제기해놓고 본인 SNS로는 백신 예약 성공했다고 올리는 기자들 여럿 봤습니다라는 의견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자, 마치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상훈 기자, 알파고 신하식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